터널 공동구 기계 타설 현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른 현장하고 달리 우리가 보통 터널 공동구 타설하게 되면은 기초 타설하고요, 2단 벽체 타설하고 또 3단 벽체 타설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는 뭐 한방치기라고 그래가지고 터널 공동구를 2차 또 3차를 한 번에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커서 원래는 기초를 타설하고 2차를 다시 타설하고 또 3차 타설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초하고 2차 벽체를 한 번에 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좀 난이도도 높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선형이라든지 뭐 높이 뭐 잘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타설을 하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타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이 있잖아요. 뭐 집수정이나 또는 기타 또 벽에 아달이 돼 가지고 타설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를 타설을 못 하게 되면은 뭐 건너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기초가 뭐 대인다, 2단 벽체가 아다리가 된다, 그러면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뭐 여기 현장에서는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제가 뭐 아다리에 되는 지역을 좀 뭐 비껴나고 잘 타설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 3차도 한 방에 치는, 3차도 한 방에 치자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런 배수공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어떤 경우가 한번 있었냐면은 2차, 3차까지 기초까지, 기초, 2차, 3차를 한 방에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조금 사이즈가 조금,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낮았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배수공 파이프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게 배수공 파이프를 또 뚫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난이도가 높고 그런데도 비교적 잘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물론 나눠서 칠 때보다는 조금 뭐 선형이라든지 뭐 면부터 시작해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실까요? 뭐 엘리베이션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아주 일정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정말 잘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타설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어 타설했네요. 전날 타설하고 다음날 타설하고 이 부분인데, 제가 몇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여기는 이상하네요. 근데 되게 보면은 어제 타설을 했으면은 벌써 여기가 벌어졌거든요. 균열이 갔다고 보시면, 막 찌그지그지고 막 번개마주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타설을 해서 전에 타설한 거하고 이어 타설한 거하고 이 부분에 칼집을 예쁘게 넣어주면은 그리 유도가 된다 이거죠. 제가 우리 작업자들한테 몇 번 얘기해도 옛날에 해온 방식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 번인가는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시범도 보이고 그러면은 뭐 알았다고 어쩌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는데, 다음날에 보면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찬가지.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이 부분 우리가 보면은 뭐 리드 헌치도 그렇지만은 여기 이 부분이 많이 울어요. 많이 울고 불고 눈물 지고 주름 지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은 삐뚤빼뚤하죠. 철근 박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이브레터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달았잖아요. 전에는 바이브레터를 여기다 달고 여기 상단에 달고 여기다 달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하나 달고 여기다가 하나 달고 여기다 하나 달고 상단에다 다 단다 이거죠. 이 밑에도 안 단다.
이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중앙분리대 타설을 하게 되면은 밥을 막 채울 적에 하부에서는 밀리지 않죠. 상단에서 밀리죠. 하부에서는 밀리지가 않습니다. 상단에서 밀려요. 근데 대부분 우리 그 중앙분리대 타설할 때, 이어 타설할 적에 뭐 어디를 두드려 팹니까? 밥 채우려고 상단만 막 달라들었고 상단만 때리죠. 출발하면 하단 엉성하게 돼가지고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중앙분리대 타설할 적에, 이어 타설할 적에 상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하단 사이드판, 본판을 때려가고 찌그러지니까 사이드판이나 보강판을 때려서 다짐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그 원리예요. 자, 여기가 하단에다 단 것은 다짐이야. 다짐. 상단에는 밀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에는 여기다 하단에 중간에 달고 여기다 달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전부 상단에다 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깨져요. 이게 안 깨지더라고. 우리 보면 다 이 부분이 깨지잖아요. 밥이 잘 안 차고 깨지고 찐빠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달고요. 그리고 바이브레다를 세기를 한 절반 정도로 줄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여기를 바이브레다 최상으로 때릴 거예요. 뭐 이런데 저도 여기도 바이브레다를 이렇게 봐가지고 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특히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이 좀 안 좋은데 이따 몰드 가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각이 졌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바이브레터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 아예 거의 절반으로 합니다. 절반.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절반으로 해서 가요. 그 부분은 저 앞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왜 그러게 되면 이 부분에다가 바이브레터를 세기를 강하게 하게 되면은 울고 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이브레터를 한 뭐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떨 때는 경우에는 완전히 죽이는 수가 있어요. 바이브레터를 완전히 죽인다는 것은 뭐 칼로 배대기를 찔러서 죽인다 이게 아니라 바이브레터 세기를 제로로 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이 대부분 다 가서 인제 현장에 가서 보면 다 울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인가는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타를 기용을 해서 저는 이제 뭐 볼일 보러 갔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2단 몰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단테타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각이 졌는데, 이 부분에 저는 제 나름대로 바이브레터를 약한 걸 달았어요. 약한 걸. 왜 그러냐면 거기가 울고 불고 막 그러거든. 다른 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다 바이브레터를 막 세게 액션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가 울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대타가 실수하지 않고 물건을 예쁘게 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다 약한 걸 달았는데, 타설하다 보니까 바이브레터가 약하거든요. 거기 가장 센 걸 달아야 되는데 바이브레터를 교체를 했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체를 했겠습니까? 뭐 자기를 엿먹이려고 하지 않았나. 또는 이제 거기 작업자에 또 한 사람 주대인가 싼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같은 길이야, 같은 길인데 그 사람이 주대인가 써요. 아마 대한민국 다 소문냈을 거예요. 박 기사가 뭐 엿먹이려고 바이브레터 약한 걸 거기다 달았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바이브레터 약한 걸 달아요. 약한 걸 달아가지고 거기에 뭐 울고 불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오해를 했을 거예요. 자기들을 엿먹이려고 하지 않았나. 자, 지금 팬이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니까 잠깐 영상을 중지하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전날 타설하고 다음날 이어 타설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번개 맞은 것처럼 이렇게 유두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여기다 커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커팅을 하지 말고 이어 타설 할 적에 칼집을 내줘라. 칼집을 내주면은 반듯하게 유도가 되겠죠. 반듯하게. 제가 이런 얘기 우리 작업자도
두 번 했는데 안 해요. 그 여기다 만약에 커팅을 하잖아요. 그 다음날 커팅을 하면 다 이발이 다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면 정리할 때 이어탓을 할 적에 칼집 우리 있잖아요. 흑선으로 살짝 칼집을 내주면은 유도가 잘 되겠죠. 깔끔하겠죠. 이렇게 뭐 지지부리하게 막 번개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겠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집수정인데요. 우리가 작업자들이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게 이 집수정에서 많이 부딪히고 뭐 요것 때문에 막 멱살잡이하고 욕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레이팅 카바가 이 높이가 7cm면은 11cm를 낮춰야 돼. 보통 우리가 10cm를 낮추라고 하는데 왜 11cm를 낮추냐면요. 여기에서 이게 프루스가 있습니다. 프루스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부분이 이 그레이팅 카바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11cm를 낮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센서 라인을 이 기초 앞선 동레벨로 하죠. 그러면은 이제 레벨을 다 보면은 우리 목수 작업자들이 와가지고 요걸 설치를 합니다. 거기다 수평기 낮춰가지고 10cm를 낮추는데 11cm를 낮춰라. 이게 높이가 그레이팅 카바가 7cm면 11cm를 낮추고, 자 8cm면은 12cm를 낮추고, 그리고 이게 또 9cm가 또 있어요. 9cm짜리가 9cm짜리는 13cm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설 가시는 분들이나 뭐 이 집수정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10cm를 낮추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레이팅 카바가 8cm입니다. 높이가. 그럼 여기 닿는 거예요. 12cm. 이걸 아셔야 돼. 그냥 무조건 이게 그레이팅 카바가 7cm가 아닙니다. 딱 그걸 알아야 돼요. 9cm짜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렇게 여유 있게 낮춰야 되느냐? 지금 여기 같은 거 보면은 이 거푸집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진짜 묻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의 경우 이 거푸집이 10cm면은 이거 설치를 못 합니다. 그레이팅 카바. 여기 설치를 못 해요. 두드러 패서 낮춰야 되는데 낮춰서 성의 있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막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서 제가 보니까 한 5cm예요. 5cm. 그러면 여기 끝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끝에 여기 5cm로 고수해야 되는데 이 그레이팅 카바가 여기 오는 겁니다. 여기는 좀 여유 있고. 자,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푸집을 뜯어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선으로 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지. 현장 가면 전부 다 이래요. 더군다나 여기는 그나마 몰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다행인데 어떤 경우는 이게 이쪽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몰드가 걸려가지고 지나가지고 건너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자들 현장에 가면은 우리 기계 타서 작업자들은 요런 것을 그 현장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 집수정 거푸집을 한번 뜯어봐가지고 견고한지 약한 건지 또 재질이 강한 걸로 돼 있는 건지 얘기를 해서 이건 보강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막 해가지고 뭐 뭉개지고 찌그러지고 함물지고 또 거 찌그러져 그 안에 국물이 다 차고 그러면은 일이 커집니다. 뭐 물론 이제 현장에서 우기면은 어쩔 수가 없죠.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럼 뭐 할 말이 없어요. 우기면 그러면 우리 찌그러지면 우리는 책임을 못 진다. 당신들이 파내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타서라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봐서 제대로 잘 되는가. 잘 안 되면은 관리자들한테 얘기해주고 그 다음날 양생되면은 거푸집도 뜯어가지고 배불른 데 있나 없나 확인시켜가지고 이거 좀 보강 좀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몰드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타설이 지금 한 2주 정도 타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몰드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몰드가 꽤 그 연식이 좀 돼 보이죠. 많은 작업을 그동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작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안 좋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든 공개 처형을 하든 제가 징역살이를 하는 한 있더라도 좀 안 좋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로 그동안 여기 작업하신 분들은 이 몰드로 작업하신 분들, 이 몰드를 제작하신 분, 이 몰드를 주문하신 분, 이분들은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는 정도도 정말로 거시기 자꾸 반성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징역살이 하는 한이 명예훼손죄로 징역살이를 하는 있는 애들 내가 오늘 좀 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요거 센스라인을 설치할 때 이 앞선 이게 포장선이고 포장폭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동네별로 센서라인을 설치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1300이고 또 어떤 분들은 1500, 1700에 하는데 그건 뭐 지들 마음입니다. 저는 1300으로 한다라는 거. 근데 웬만하면 1300으로 하세요. 1300으로 하니까 괜찮다라고. 그 지형이 좀 여기가 뭐 트랙 자리가 좀 안 좋다. 현장에 가본 터파기라든지 뭐 바닥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더 장비를 저쪽으로 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1700에 띄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1300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수평자가 뭐 1500이나 뭐 2000 그렇게 되는데 제게 보면은 1500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죠. 그러면 우리가 1300이면은 그냥 수평기로 그냥 하는데 1500, 1700이면은 꼭 2m짜리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든 말든 그 마음대로 하시고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이 폭은 동레벨 그리고 뭐 폭은 높이는 동레벨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몰드가 꽤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할게요. 제가 처음에 왔을 적에 이 몰드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뭐 우습지도 않아요. 이 안에 숨구멍이라고 있죠. 숨구멍. 이 안에 숨구멍, 몰탈구멍이라고도 하고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숨구멍이 10개가 있으면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2개가 막혔어요. 12개가. 이건 정말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와서 이렇게 쭉 봤을 적에 저도 조금 이거 좀 힘들겠구나. 타설하는데 힘들겠구나. 난이도가 좀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초하고 2단 벽체를 한 번에 타설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난이도도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들 뭐 타설을 뭐 그런 대로 무난하게 잘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여다가 철판을 덧댔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든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철판을 그냥 쭉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뒤에 자르는 게 아닙니다. 철판을 뒤에 자르면요 여기 다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헌치 부위는 밥에 그런 대로 빵빵하게 차서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면이 안 좋아요. 이게 다 흘렀다 이거예요. 일이 빡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네가 좀 수정을 하면 되지 않냐. 이 걸레딱지가 돼가지고 이게 막 수정하려면 힘듭니다. 또 수정하려다가 제가 이따 좀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그대로 내려야 됩니다. 우리 제작하시는 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대로 내리고 그러면 이거 얼마까지 내리냐.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 아다리가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사선으로 가죠. 그 사선 있는 데까지 내리는 겁니다. 저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 돼 있잖아요. 사선이 있는 데까지 내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철판을 잘 막았어요. 이렇게 막지 말고 그대로 뒤에까지 와야 됩니다. 자, 그걸 제가 한번 타설한 걸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타설한 데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뒤를 한번 볼까요? 뒤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부풀었잖아요. 딱 막혀 있어야 되는데 다 흘러버려요. 여기 봐, 여기는 그렇게 심각하잖아요. 저 앞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철판이 밑에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이해를 하셨나요?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저 해는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흐른다 이거. 그래서 철판 밑에까지 다 막아줘야 된다. 제가 누차 이게 몇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현장이 조금 소란스러워졌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높잖아요. 이 부분이 높기 때문에 홈베아 호파 위치가 이쪽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 밥을 채워주는 거죠. 물론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개 보면 가운데다 위치하지 않았나. 근데 밥이 안 차가지고, 밥이 안 차. 저도 여기 현장에 왔는데 직원들이 상단에 밥이 안 차는데 왜 그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 질문을 제가 첫 번째로 받았어요. 그런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타설하고 보니까 이 관리자들이 와 놀래는 겁니다. 놀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몰도 위로 올라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가기 전에요. 이 부분은 이때 헌치 꺾인 데까지 그대로 설판을 내려야 된다고 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저는 다 보는 게 다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제가 다 봤습니다. 정리는 잘 돼 있는가. 근데 뭐 여기에 뭐 용접똥이라고 그럴까요? 더더더더 붙어 있어요. 여기가 반질반질 해도 기름칠을 해도 잘 나올까 말까 하는데 반질반질해요. 아니 그저 여기가 더덕더덕 붙었어요. 잘 나오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면가리를 다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런 데는 손이 안 닿아가지고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돼 있는데 걸려요. 이렇게 이런데 지금 화면은 안 나오는데 걸린다고. 지금 면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 부분 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한심하죠. 우리 어떤 분들이 내가 대충은 아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탓을 하고 이 몰드를 어떤 분들이 써 정말 한심합니다. 이 오퍼 기사들이요 다이크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 다이크나 하네 오야지도 마찬가지고 나 어디가 다이크 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오퍼 기사들은 집에 가세요. 집에 가.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하면 작업자들 고생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현장이 좀 소란스러워요. 가더니 다시 와가지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 호파가 홈베어 호파가 최대한 여기가 높으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밥이 차는 거죠. 여기다가 가운데다 밥을 채우면은 여기 밥이 안 찰 수가 있어요. 리드 헌치가.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콘크리트가 밥 채우고 그러면은 여기는 내려가죠. 여기는 솟아 오릅니다. 이렇게 하고 솟아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굳어. 저 밑에 또 헌치가 있잖아요. 헌치가 있어가지고 여기 밥이 안 내려가지고 작업 끝나고 깨내는데 정말로 똥 빠졌습니다. 똥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깨내는데 한마디로 깨내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첫날 탓을 하고 그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여기 철판을 지금 막은 거예요. 저 헌치 그대로 잘 보이지는 않을 건데 그 헌치 그대로 쑥 내려가지고 지금 헌치가 없어요. 그대로 막은 겁니다. 그리고 바이브레다를 제가 얘기했어요. 아까 그냥 상단에다가 그냥 그대로 단다고 밑에다 안 달고 저렇게 달아야 잘 나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좀 바이브레다 더 들어가야 돼요. 최소 5cm가 들어가야 됩니다. 5cm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하니까 자 콘크리트가 여기에 쌓여가지고 붙더라도 얼마 안 쌓여. 그냥 뭐라고 할까 작업 끝나고 그냥 뭐라고 할까 데꾸로 몇 번 쑤시도 그냥 툭 떨어져요. 물론 한마디로 해도 되는데 선 깔고 뭐하고 그럼 귀찮으니까 데꾸로 해도 그냥 툭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저는 이것 때문에 중앙분리대 제작하는데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했어요. 좀 아쉬운 점은
그대로 올렸어야 돼. 그대로 여기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밥이 이 부분까지만 차더라고요. 이 부분까지만.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사선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대로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저 바이브레다를 좀 더 집어내야 되고 그냥 요거 철판만 이렇게 되면 잘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바이브레다를 좀 더 집어내야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그게 아쉽습니다. 자, 몰드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조금 뭐 우리 기계타설 오포 기사님이나 관계 되는 사람들은 뭐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인 것을. 앞에는 실린더도 있고요. 있고. 자, 이 부분이 헌치가 돼 있어요. 헌치가 돼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역류한다고 그랬어요. 컨베이를 저쪽 다 보니까 저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역류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냥 쌓여서 작업 끝나니까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가 굳어 있더라고요. 이거 깨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제가 이제 철판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작업이 중단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철판 구해가지고 용접을 했는데 이 안에서 용접을 아무튼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그대로 올렸다는 겁니다. 이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분리대 제가 중앙분리대 제작할 때 요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저는 저 위에서부터 여기가 사선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그냥 좀 스무스하게 쭉 이렇게 사선을 해서 이렇게 막으면 좋지 않냐 이 얘기를 하러 갔었는데 차마 그 말을 못했어요. 뭐 다른 얘기 그냥 뒤에 우리 이 뒷부분 중앙분리대 보면 이 뒷부분 여기 스텐으로 돼가지고 앵글로 해가지고 볼트 채우고 막 쭉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나중에 뭐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앵글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본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달라. 또 뭐 여러 가지 주문을 하면서 갔는데 그것은 때 차후에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도 차후에 중앙분리대 기회가 되면은 중앙분리대 보면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요 사선으로 하는 것이 왜 사선으로 하느냐? 중앙분리대 굳어요. 나중에 막 말 들어보면 밤 10시까지 밤 새도록 그 다음날 작업 못하고 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선으로 하면은 안 굳겠죠. 그리고 거기다 발불에다 담으면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굳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는 발불에다가 요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밖에. 여기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야 여기를 밀어내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할 건데 이렇게 보면은 한 20cm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선을 없애야 돼. 그 왜 저기는 사선을 왜 안 했나 이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있으면은 바이브에다 최소한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그래야 여기를 밀어냅니다. 우리가 연속 배수 시설 그 중앙에 탓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런 곱빙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앞에는 이렇게 헌치가 돼 있고 또 뒷부분은 여기처럼 헌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헌치가 돼 있는 데는 안 나와요.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저쪽은 뭐 바이브라도 대충 다뤄도 뭐 그런 대로 무난하게 잘 나와요. 그냥 뭐 좀 면보수만 할 정도. 그게 바로 이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헌치 때문에. 헌치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헌치가 있는 것은 바이브에다 숨기기 위해서. 여기다 바이브에다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 숨겨도 돼요. 왜? 우리가 집수정을 아까 얘기했죠. 11cm, 12cm 이렇게 낮추기 때문에 이거 헌치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안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몰드를 부는 순간 그걸 바로 생각해낸 겁니다.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하면은 지금 중앙분리대 정말 골치 아프죠.
왜 중앙불대 골치 아프냐? 정말로 그 막 굳어가지고요. 좀 인터벌 있고 그러면 굳어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점심시간 없이 그냥 바로 타설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다 지킵니다. 뭐 점심시간 오후 1시에 착오로 해가지고 타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아마 그동안에 이 몰드로 타설을 하신 분들은 고생 무진장 했을 거예요. 그 저 콘크리트 깬이라고. 저는 이렇게 딱 막아서 하니까 정말로 우리 작업자들도 좋아합니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몰드에 관계된 사람들 그동안 제작하고 작업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진짜 거시기 골방에 모여가지고 전체가 골방에 모여가지고 거시기 잡고 한 손 부처처럼 손 모으고 반성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바보일까? 반성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동안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물어보든가 깨물어보든가 뜯어보든가 씹어보든가 여쭤보든가 해야지.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자, 앞에로 왔는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여기 낮게 했는지 난 이유 모르겠어요. 여기를 왜 낮게 한 건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낮게 한 게 옛날에 보면은 한 방짜리 그게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300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왜 이게 낮췄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이 버림 기초가 높은데 배수관이 있잖아요. 이 배수관을 밀어버리고 나가는 거야. 깨버리고 나가는 거야. 아, 이게 뭐 왜 이렇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 부분 우리 몰드 제작하시는 부분 이 부분을 요걸 좀 사이드판을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이렇게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영상도 한번 올린 적 있죠. 여기 말아 갖고 이게 여기 같은 거 막 파고 가고 어떻게 보면 본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이드판이 좀 길게 제작이 돼 가지고 이게 뻗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전한 거지. 이게 다 뻗어지면 뻗어져. 그래서 여기를 좀 말아줬으면 좋겠다. 말아. 여기를 그러니까 요거 충분하네요. 이걸 산소로 달궈가지고 이 감싸버 아니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 이렇게 감싸도 얘로 감싸도 되겠네. 저 같은 전에는 이 본판으로 감쌌거든요. 본판으로 좀 길게 해가지고 얘로 감싸기는 좀 벅차죠. 얘로 감싸기를 이걸 용접을 해가지고 하면 몰라도. 자, 뒤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차후에 제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본판에다가 용접을 해서 요걸 감쌀 겁니다. 바이스를 꽉 물어가지고 요 바이스로 물 때 사이드판하고 이렇게 물면 안 돼요. 얘가 오므라들어서 별 효과가 없어. 여기다 뭘 대가지고 얘가 사이드판에 오므라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얘를 당겨가지고 얘를 감싸는. 우리 보통 이렇게 돼가지고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철판은 여기는 왜 안 벌어졌냐면은 이 실린더가 좀 그러니까 실린더를 장착하는 데가 좀 길게 제작이 돼가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뻗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몰드 5회로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바이브레다를 조금 더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다른 분들 이게 다른 놈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새끼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가 좋은 소리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그대로 타설을 하지 않나 생각해요. 타설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만약에 다음에 이 몰드로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브라켓 저기를 절개를 해서 별도로 용접을 해서 얘를 고정을 시키고요. 얘를 절단을 해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이것도 절단해 내야 됩니다. 갖고 조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으로 바이브레다 봉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밀어넣는다고 안으로 더 집어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새로 고정을 싹 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여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앞선이 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할 때 또는 인터벌이 좀 길 때 그때는 깨지더라고요.
근데 저걸 좀 집어넣으면은 안 깨집니다. 그리고 저 헌치를 없애야 되는데 헌치가 있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몰드 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저 헌치를 둘라면은 차라리 그냥 기역자로 바이브에다만 숨기게,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사선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선이 좀 길게 돼 있는 것은 정말로 안 나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요즘 그 사선도 보면은 전에는 이렇게 좀 각이 컸는데 지금 약간 안 내기도 그렇고 내기도 그렇고 안 내면은 그거 안에서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시비를 걸기 때문에 사선도 막 약간 뭐 약하게 사선을 주고 그러는데 그 사선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혹시 가끔 보면은 전에 한 방에 치는 거 그게 보면은 이쪽에 사선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선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잘 나오더라고.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연속 배두 시설 정말로 앞에는 헌치가 있고 뒤에는 헌치가 없을 경우, 뒤에는 뭐 헌치 없는 경우는 뭐 신경 안 써도 그런 대로 잘 나옵니다. 근데 앞에는 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정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울고 불고 그러니까 바이브레다를 약하게 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하게 한다. 이 부분도 약하게 한다. 근데 되게 보면 세게 할 겁니다. 이거 막 갈라지지 뭐하지 그러니까 밀어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질게 타설하는 거, 슬럼프를 높게 타설하는 거죠. 슬럼프 높게 타설하니까 막 부풀고 어떤 사람들은 막 4cm가 부푼다고 현장에 가면은요. 저는 한 2cm 정도는 부풀더라고. 2cm 정도. 그게 다른 분들과 차이입니다. 이런 데는 저 같은 경우는 세기를 줄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인다. 이게 우리 다른 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다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미 검증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꼭 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물건도 잘 나오고 면도 이쁘고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 제가 애가 탑니다. 애가 타.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불쌍해. 뭐 너나 잘해라. 너 그래봐야 네가 기사야.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조금의 차이가 정말로 굉장한 어떤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좀 더 영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